자, 심근경색증 발생률 변화 보시면 2011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는 심근경색증의 등록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암센터에는 암 등록 사업을 합니다. 암이 걸리면 모두 등록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살아남는지를 알게 되고 외상, 웬만히 다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심근경색증은 어떻게 발생률을 측정하냐면은 의료기관이 심근경색증 환자를 보고 나면은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 청구 코드를 보고 적당하게 만들어내죠. 근데 청구가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자료가 틀리면은 통계가 틀릴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늘어난다 줄어난다가 아니고 통계 자료가 정확치 않으면 현실 파악이 안 되고 현실 파악이 안 되면 정책 기반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굉장히 재미난 그래프입니다. 왼쪽 편에 보면 2015년에 인구 10만 명당 심근경색증이 몇 명 발생하냐를 OECD 그래프를 봤는데 맨 밑에 제일 많은 데는 러시아입니다. 술 많이 먹고 심근경색증 많이 생기죠. 10만 명당 458명이 심근경색증이 생깁니다. 한국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근데 문제는 1999년과 2015년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유일하게 OECD 국가에서 심근경색증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빨간 거를 보시면 OECD 평균인데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국이 좀 있으면 일본도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노령기 질환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가 노령기 질환이 일어나면 노령 환자분들은 인지도가 늦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가 지연하게 되고 골든타임 놓치고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서 있고 지금 준비를 못하면 사망률이 더 높아진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표준화 사망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2003년, 2008년, 2013년 그래프인데요. 2003년과 2008년을 보시면 한국은 OECD 국가보다 훨씬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발목할 만한 성장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년 사이에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 원인은 OECD의 말을 들어보면 국가에서 만든 권역 심혈관 질환센터의 설립으로 지역에서의 심근경색증 뇌종질의 치료 지원을 줄였다. 이걸로 사망률 감소가 이어졌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와 계시는 문재수 사무관님이라든가 강성현 연구관님 그리고 이건세 교수님 위원장 하시면서 저도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즉 병원 내에서 할 일은 거의 할 수 있는 만큼은 한 것 같습니다. 자, 심장질환에 있는 사망률을 보시면은 경상남도, 부산, 대구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작은 데가 세종특별자치시, 젊은 도시죠. 젊은 도시고 서울특별시 낮고 제주도 낮고 심근경색증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무슨 비가 내렸나요? 여기는 미세먼지, 여기는 심근경색증인가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광역지자체로 보시면 사망률 제일 낮은 데는 대전, 제주, 서울이고요.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데가 부산, 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랑 여기를 비교를 해주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냥 경남에서 놔주셨을 뿐인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심근경색증에 걸리고 사망을 해야 된다면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등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어떨까? 제가 맡고 있는 나라죠. 전국 평균보다 청주는 낮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든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옥천, 영동, 음성 이런 데는 사망률이 저희의 3배 가까이 되고요. 사실 이건 2015년인데 보훈이 이게 높았었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떨어뜨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인 어마어마합니다. 외상 사망률, 심근경색증 사망률 높고 뭐든지 높습니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 보시면 충청북도 저도 할 말 없습니다. 빨간 데가 적절한 시기에 의료를 공급을 했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고 더 작게 쪼개지면 굉장히 불안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말씀하시길 응급, 외상, 심뇌혈관증 등 필수 중증 의료를 강화를 해가지고 예상 가능 사망률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책 집행은 꼭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미시시피 에리어가 심근경색증 발생률 사망률이 높다라고 돼 있고요. 이걸 따져보면은 그 푸드 데저트라고 해가지고 신선식품을 구할 수 없는 곳, 운동 부족, 당뇨병, 비만 다 연결돼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 카운티별로 인컴이 낮은 데가 사망률이 높습니다.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지표는 연결돼 있고 보건의료 지표의 사망률은 모든 사회 지표의 총화입니다. 한 가지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심정지 환자가 미국에서 발생하면 에크모를 넣어도 가난한 지방의 사망률이 높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남부 지방 쪽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인컴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정글이 돼야 될까요? 미국이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의 접근도, 거기에 의한 접근도, 우리 자원에 의한 접근도가 다 달라서, 즉 한 지방을 한 가지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다면적 접근이 없으면 사망률을 낮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부러워하는 서구의 나라입니다. 스웨덴에서 거의 지금 30년째 스위드아트라고 해가지고 심근경색증하고 뇌종통 사망률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건세 교수님이랑 같이 갔다 왔죠. 스웨덴의 자랑은 사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심근경색증 환자가 등록이 되면 국가등록 사보를 해가지고 18년, 20년씩을 갖다가 계속 등록을 팔로우를 해서 환자가 신장으로 죽는지 뭐로 죽는지를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즉 심근경색증 환자가 생기면 우리는 1년이나 2년도 추적을 못하는데 10몇 년씩 팔로우를 해가지고 정책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병원이 7, 80개 정도 있는데 30일 심근경색증 사망률, 1년 사망률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도 사망률 좁은 데하고 작은 데가 큰 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병원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별로 다르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사망률 높은 데가 요 자주색하고 빨간색인데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높죠. 그런데 의료기관의 분포들을 보시면 이런 데는 이해가 됩니다. 북부 스웨덴 사람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걸리면 죽죠. 그런데 이 근처는 병원도 굉장히 많은데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에 병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률이 높아요. 다면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스웨덴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사례를 한번 보시면 경치 좋은 욕지도에서 심근경색증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를 따라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송을 했을까? 여기에는 황신영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진주 경상대병원이 번역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헬기로 보내야 됩니다. 헬기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송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다행히 인지가 잘 됐습니다. 환자가 1시 반에 아팠는데요. 보건지소로 갑니다. 보건지소에 뭐가 있겠습니까? 2시 반이 됐죠. 심전도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사방에 전화를 옵니다. 새통영병원으로까지 가는데 결국은 헬기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갑니다. 환자가. 심장마비 걸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겠죠. 여기에서 새통영병원에서 계속 기다려서 있다가 40분 만에 환자를 갖다가 빼가지고 이거를 뺄 필요가 없죠. 도착하자마자 심전도 치고 빨리 보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차를 끌고 옵니다. 진주까지. 환자가 가슴이 아프고 5시간이 넘게 걸려서 했고 병변은 아주 간단한 병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 사는 환자인데 58세 남자 환자가 10분 만에 가슴 통증이 있어서 혈관 부분 좌주관부라고 해서 막히면 거의 죽는다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금세 시술을 해가지고 9일 후에 잘 퇴원을 합니다. 봤더니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300m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자주 받았죠. 극단적인 예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함양에 사는 아까 함양입니다. 함양. 저희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동네죠. 6시간 전에 통증이 생겼는데 좌중간부가 막혔습니다. 막히면 거의 4, 50분이가 죽는 데인데 이 사람이 함양병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냥 심장 기능이 떨어진 신부전인 줄 알고 시간을 4시간, 5시간을 끌다가 환자가 숨이 차가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쇼크가 되니까 그때 이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병원 간 이송에서는 우리나라는 119를 주지 않습니다. 훈련된 기관이 없어요. 그냥 119 사설 부분들을 통해서 끌고 옵니다. 환자가 여기서 와가지고 산청을 지나가지고 1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황신영 교수가 이 환자 때문에 3일방을 세웠는데 결국은 에크모를 돌고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14년 가을입니다. 45세 남자분이고 타고난 농사꾼입니다. 흉통이 발생을 했는데 농사일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가을이라 가을거지라다가 버팁니다. 환자가 가만데 동생이 쓰러질 것 같아요. 우리가 차를 태우고 보은에 있는 지역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응급실 접수해서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켜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5통이 왔어요. CPR을 하고 있다. 팀을 대기시켜달라. 우리가 어떻게든 살려서 가볼 테니까 가보겠다. 병원 간 이송이니까 또 119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원에 땅통 구급차로 왔고요.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CPR을 계속을 하고 에크모를 달고 관상동맥은 열었는데 7일 후에 환자가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열 상태로 사망하게 됩니다. 제가 나흘 동안 집에를 못 갔고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나 아빠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학원 못 다닐 겁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흉통의 중요성을 좀 미리 알았다면, 병원에 빨리 갔다면, 119를 탔다면, 아예 심장센터로 왔다면, 원격 진료가 가능했다면, 심정지 환자인데 병원 간 이송에 능력 있는 119가 이송을 해줬다면, 헬리콥터를 썼다면,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 이런 환자가 연달아 2명이 왔습니다. 보훈지역.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 번역센터에서 이제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 통계 자료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취약지가 있을까? 취약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광역 지자체 안에도 많이 죽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군수님 119 대장을 뵙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협조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환자가 쓰러지면 학생들이 CPR을 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심근경색증, 뇌졸중 인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행정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거를 플랜을 짜서 저희가 보훈군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다른 데보다 보훈이 사망률이 높은 시기죠. 2014년입니다. 다른 데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검진도 안 되고 119 호텔까지 지역이 안 되고 119를 병원으로 청주로 나올 수도 없고 병원도 없고 병원 후단계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심폐소생술도 안 되고 인지도도 떨어지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훈 군수님이고 저고 신경과 의사 예방의학에 있는 우리 교수들 직원들 그리고 보건소장님 119 대장님을 찾아서 실무회의를 하고 처음에는 되게 거부합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 그럴 수가 없다. 물 맑고 하늘 창창한 데다 우리는 안 죽는다. 계속 말씀드리면 마지막에는 움직이십니다. 지자체에서 움직이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공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보훈소방대는 119가 3대 있습니다. 차가 3대 있고요. 지금도 3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약속을 했어요. 보훈병원도 우리가 환자 안 보고 시간 안 끌 테니까 그냥 빨리 데리고 가라. 청주로. 무조건 가까운 데로 빼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대학이 있어요. 가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80명, 90명씩 앉아 계십니다. 교수들이 나눠가지고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외래에 있으면 외래 일단 접고 다른 교수가 봐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초중고등학교 CPR 교육을 했어요. 학생들 처음에 가면 되게 말 안 듣습니다. 중학생들 보면 김정은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한번 잘 가르쳐주고 실습해주면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인형도 국가에서 사주셨어요. 응급의료센터에 교육제자들을 사준 거를 갖고 나갔습니다. 요거 보여주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했을 때 119 심근경색증 환자 보훈에서 119 이용률이 7% 9% 미만이었는데 바로 50%까지 올렸습니다. 즉 보훈군에서 발생을 하면 흉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119에서 보훈 한양병원으로 안 가고 바로 청주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빼오는 거죠. 시간을 끌지 않고. 이렇게 하고 CPR 같은 거 교육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육하고 시험보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주시는 상인데요. CPR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한 번도 안 나온 보훈지역에서 와서 상도 받아갔죠. 이렇게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119 이용이 9%에서 지금도 계속 50%까지 나옵니다. 즉,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19가 법적으로 해주신 게 아니고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셔가지고 선의로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 대가 나갔다가 청주에 돌아올 때 다른 119 대원들이 나가면 차가 없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전 사망률이 높다가 떨어졌습니다. 2015년 사망률 통계에서 보훈이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군수님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렵지가 않은 게 동네가 작기 때문에 몇 명만 줄여도 금방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토탈케어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보훈하고 옥천에 찾아갔습니다. 보훈 옥천은 원래는 대전권입니다. 여기는 충청북도긴 한데 이런 데가 오히려 또 사망률이 높아요. 행정권하고 진료권이 갈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하다가 사업 중단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지금 정부에서 주신 아까 12대 과제에 심뇌혈관 질환이 들어가 있는데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에 경상지원비를 9억씩 주시다가 사업으로 삭감했습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댈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지율 조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합니다. 핸드폰에 전화를 걸죠. 그래서 연 3,000명 정도로 해가지고 번역별로 나눕니다. 청주에서 몇 프로, 충북에도 몇 프로. 그래서 번역센터의 센터장을 불러서 족을 칩니다. 이 잘못이라고. 근데 이게 왜 병원의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지율 높은 거 낮은 거 긍정부가 많네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역민의 낮은 인지율에 책임을 갖고 대처할 국가나 지자체 기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지사님한테 충청북도가 인지율이 낮으니까 올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충청북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하는 이런 법적인 제한이 없죠.
그냥 10년째 그렇게 나쁜데 10년째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근경색증 환자도 16.9%만이 자기가 심근경색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도착을 하시고요. 119 의료 이용 형편없이 다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가 계속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은 뭐 청중하고 청원, 세종만 빼면 다 취약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는 데는 이런데 병원이 이러니까 원래는 이쪽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나가는 환자가 계속 생깁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죠. 고군노천 연금과 가지고는 교육을 충청북도에서 안 합니다. 그 환자가 대전으로 가니까요. 근데 대전의 행정권을 넘어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진 않습니다. 그럼 그 환자들은 결국에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재정능력도 당연히 증가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진료과를 갖다 설정하는데 우리 김윤 교수님께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최소 자체 충전율 40%, 배경 인구수 15만, 병합 기준급이 60도 이렇게 해도 병원이 없습니다. 56개 중진료권 중에서 22개 진료권에는 심뇌혈관 질환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는 구역입니다. 아직도. 그렇다면 AMI 중재병원 그리고 우리가 심혈관 중재학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관이 인력과 장비를 그나마 갖추고 있는 기관이고 사망률도 현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그 분포를 보십시오. 서울 경인지방에 다 몰려있고 경북 안동권에는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 라인에는 병원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지리산을 왜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앞산에 다니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내과 전문의가 될 전문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70명에 이르렀던 내과 전문의 따고 심장내과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점점 떨어져서 올해는 40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상급종합병원 43개에 한 명의 심장내과 의사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페이스북에 미치는 삽니다. 사실 노는 시간이라고 페이스북 할 시간밖에 없어요. 골프도 안 쳐요. 30일 중에 8일서 10일을 당직을 하는데 뭐를 하겠습니까? 이 태그가 제 전문의입니다. Not PM but AM. 지금 오후가 아니고 새벽이다. 새벽 5시 14분입니다. 환자 열었다. 나쁜 혈관 뚫었다. 1시 32분. 영하 9도네요.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아침 4시 반. 환자는 끝났는데 집에 가야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김용철 선생이라고 전남대병원 센터에 있는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바로 올렸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죠? 자기도 6시 5분인데 여기에 있다. 자, 심혈관 중재이들이 하루 한 달에 8일씩을 갖다가 자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덴마크 보십시오. 심근경색증 환자가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텔레센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환자의 증상을 이송 중에 이미 파악을 하고 적절한 근처의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IT를 활용해서 구글 글래스로 환자를 보면은 병원이나 번역센터에 환자의 정보가 바로 넘어옵니다.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1시간 이내에 최적 단계로 올 수 있게 중앙심혈관센터를 세워주시고 번역센터, 지역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좀 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119 이용률 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인지도가 낮은데 그래서 119에 연락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의료인을 만나도 최적 의료 운동수단을 제공을 정부가 못 해줍니다. 119에서 적절한 치료병원으로 데려다 주지도 않습니다. 병원으로 가도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 내려줍니다. 비전문 병원에서 악화되는 전문 병원으로 119가 데려가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계속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번역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정부 부채 간에도 분절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응급실까지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가 합니다. 응급실을 지나서 환자를 심장내과가 뚫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보는 것은 질병정책과가 합니다. 그런데 두 부서가 요렇게 계십니다. 요렇게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게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자신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거나 운에 맡기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10년 동안 싹이 컸습니다. 번역센터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병상지원금 정상화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훈을 살렸듯이 5,000명동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심근경색증 등록 사업 할 수 있게 통계 자료 구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국 단위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사망률이 높은 부산 금정구
사망률이 낮은 세종부터라도 해서 비교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모든 심근경색증 환자를 국가가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조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을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불균형을 원인을 파악하게 해주십시오. 원인을 모르니까 저희도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9를 119답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송 중에 중증도 파악 체계를 만들고 치료 가능 기관으로 직접 이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닥터 헬기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IT를 사용한 정밀 전원 체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응급의학과 의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뇌졸중 의사, 심장을 보는 의사까지 다 모여서 중지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심혈관 질환법을 관리법을 법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응급의료 기금이 있고 암센터 의료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심혈관법은 관리 기금이 없어서 법이 사문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심내센터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어제 김세현 의원께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센터에서 거버넌스, 정책, 행정, 연구, 임상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센터 꼭 만들어 주시고 중앙, 번역, 지역 심내센터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중증질환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를 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의 질병정책과 응급의료과 공공의료과 소방청의 횡령 연계가 꼭 필요합니다. 분절적 구조로서는 지금 역량이 있지만 역량의 시너지를 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기인식, 119 이용률 지표에 대해서 지자체의 책임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지자체에서 나서서 권역센터에 와가지고 배교수 우리가 또 꼴찌했어. 어떻게 해야 돼?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물어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가서 지자체에 가서 어떻게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 자원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시오. 심혈관 질환 치료 벽거지에 대한 기관 설립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전문 의료인을 양성해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조금을 더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심장 수가를 더 현실화 시켜가지고 병원이 그 의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병원만 떨렁 세워봤자 의사들이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필수 의료입니다. 총각을 다치는 치료는 정부 지자체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 접근도 차이의 극복은 제가 생각하는 불평등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들도 여기에 온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